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면 1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기술이라든지 대치 윈터, 이 효율성,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재원생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 대입 주요 사항 및 수시 모집, 내신 성적에 따른 수시 지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자, 나머지 23단까지 해서 저희 팀장님께서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저희 이과 학생들 먼저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적분 수업이 이제 월금 수업이나 이제 화목 수업으로 이제 개설이 될 거고, 아이들이 지금 제가 이제 그 수강 신청서를 일부 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반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미적분 월금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레벨로 진행할 예정이고, 화목 미적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레벨 정도로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선택해서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2학년까지는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 반면에 3학년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학교별로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어쨌든 조금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가 진행한 친구가 저희 재원생 기준으로 봤더니 한 40% 정도 지금 진행을 한 상태라서 레벨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학교를 좀 섞어서 좀 진행을 한 다음에 학기 중 상황을 좀 보고 이제 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금, 미적분 3개 레벨, 그다음 화목, 미적분 3개 레벨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이 이제 그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거나 뭐 심화 수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확통을 하죠. 그래서 그 확통 수업을 이제 수요일 날 개설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확통 3개 레벨로 진행을 하고, 이것도 이제 학교와 상관없이 같이 진행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수능, 수원투, 아무래도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제 확통을 선택 안 한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이게 겨울방학 내는 이제 미적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2학년 때 진행했던 수원투라는 과목에 대한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능 수원투도 이제 같이 방학 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수능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걸 토요일 날 수업을 개설해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레벨로 좀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별로 좀 반배치를 해서 겨울부터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월 날 수업이 이제 수능 대비 모의고사 특강을 이제 저희가 개설을 해놨는데, 요건 아무래도 이제 정시도 생각하는 친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겨울부터 진행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이제 아이들이 미적분, 확통, 수능 수원투, 모의고사 특강 요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들으면 되겠죠. 선택적으로 분리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문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3학년 때 확통이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니까 확통이 주가 될 거고, 수능 수원투 또는 수능 모의고사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같이 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뭐 본인은 어쨌든 수원투라든지 수능 대비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다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계획표를 다 짜놓고 이제 다른 과목들 이제 그 개설 강좌를 이제 이렇게 좀 짜놓고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고3 아이들을 위한 이제 파란국어 국어 수업이 열릴 예정인데, 이게 사실 선생님 그 개인이 이제 그 요일을 딱 봤더니 수요일밖에 개강이 좀 안 된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수요일날 진행되는 확통 수업하고 요일이 좀 겹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확통 수업을 토요일날 개설을 좀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확통과 이제 파란국어 수업이 이제 겹치는 아이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보고 토요일날 확통반을 추가로 개설할지 그걸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3학년 때 수학에 들어가는 그 수업이 이제 확통이라는 과목 하나인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죠. 2학년 때 했던 수원투 과목보다는 양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 하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 1회 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능 수원투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아이들이 좀 감각 유지하면서 좀 모의고사 준비도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수리논술하고 모의고사 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일요일에 진행하는 모의고사 특강인데 이것도 이제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면서 기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게 개강 여부를 개강 그 시점을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8월달 1학기 그 내신 준비가 마무리가 된 상황, 마무리되고 나서 여름방학부터 그 수리논술 프로그램 같이 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정규 미적분 확통, 그 다음에 수능 수원투, 모고 특강에다가 8월달에 개설이 되는 수리논술 프로그램까지 해서 고3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짜봤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또는 저랑 이제 부모님께서 각자 이제 고3 팀장님까지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 상담을 통해서 일반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재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개별 상담 진행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 시기 되면은 이제 대치동이라 이제 어떤 기속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으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이제 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막상 이거를 좀 진행하고 나서 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친구들과 상담을 하고 나서 이게 정리를 해봤더니 요게 이제 어쨌든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대치동 갔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 되나 해서 끌려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런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치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요거죠. 자, 미적분 선행이라든지 어쨌든 수능 과목이 성취도가 잘 나오는 친구들, 성취도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자,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상위권에 들어가는 친구, 모의고사 상위권, 그러니까 국영수 4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봤었는데, 요런 친구들, 즉 뭐냐면은 이제 그 대치동에 갔을 때 상위반으로 반배정이 된다든지, 요런 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강사라든지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그 상위반 쪽에 우선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움이 될 만하겠죠. 근데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이 강사가 이제 어쨌든 이름 많이 들어본 선생님들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선생님들한테는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무래도 되게 바쁘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유명한 강사들은 조교들이 질문을 받아주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실제로 내가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 선생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없고 그냥 질문을 조교를 통해서 하고, 또는 이제 강사가 어떤 시간만 딱 정해져서 그 시간만 질문해라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또 되게 짧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강 듣는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도 사실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특강에 도움이 될 친구들 두 번째로 정리해봤는데, 이동 시간 절감을 위한 전략적 학원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업을 이제 깔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동 시간이 되게 짧게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이런 수업들을 좀 많이 개설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동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 자기유도 학습이 철저하게 잘 되는 스타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써봤는데, 사실 이것도 자기유도 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은 어디 갔다 나와도 사실 다 잘하죠. 이게 대치동이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무데나 자기 혼자 해도 사실 잘할 테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친구들은 이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 겨울 방학 동안에는 공부 습관을 제가 어쨌든 잘 길러야 될 게 필요할 건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어쨌든 스스로 판단을 좀 하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테스트를 본다든지 했을 때 취약 부분을 점검을 하고 선별적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렵다면 뭘 진행하는데, 사실 이 유형 선별하는 것 자체가 학생이 직접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잘 아는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저희 육하인 학원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들이었죠.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후회를 되게 많이 했던, 괜히 갔다 와서 시간만 버렸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알고 가는 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알고 가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는 이제 대치 특강이 의미가 없는 경우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그거예요. 응용 심화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적분 3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또는 화통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게 많은 선행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그냥 개념도 그런 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응용이라든지 심화 부분이 거의 돼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대치도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찬밥 신세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 배정 자체가 뭐 이렇게 경력이 많은 선생님 반 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치동의 그 뭐 신입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들이 뛰는 앉지 못하는 강사진들이 들어가는 그런 수업들에 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생님들도 수업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질문을 안 받아요. 조교를 통한 질문을 또 받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갔다 왔던 선배들이 실제로 얘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일 것 같아요. 가보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많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교들이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 푸는 거지. 근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이게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는 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을 때는 사실은 답을 내는 과정보다는 아무래도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이제 저희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대학생들이 질문 받는 그런 부분들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관점이 좀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뭐 윈터라이 단과 이런 수업들을 들어보면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수업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사실 아이들이 많이 안 된다. 그냥 잠깐 나갔다 온 그런 느낌 이런 거밖에 안 들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구성되는 그런 교재들을 딱 살펴보면 사실 되게 성의가 없다고 좀 그런데 그냥 짜집기에 불과한 그냥 그 강남 비주얼 문제를 섞어놓고 막 어려운 것도 많이 풀어보고 이게 물론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던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웃겼던 거는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 갔다 온 친구들이 그냥 옷사러 동대문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또는 대형마트에 뭐 또 이렇게 둘러보는 느낌?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할 정도로 그냥 후회가 좀 많이 남았다 라는 얘기. 물론 여기도 어쨌든 성취도 만족도 높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사실 조금 같이 웃었던 그런 상황들도 좀 기억이 좀 나는데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3학년 내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적분 이과 같은 게 미적분 확통이고 뭐 문과 같은 게 이제 확통 한 과목인데 그것들 위해서 어쨌든 이 되게 중요한 이 겨울방학에 그냥 뭐가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갔다 오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좀 해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이제 아이들이 뭐 대치라든지 기숙학원 또는 이런 윈터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사실 요거였어요. 대치동 가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많이 열심히 하니까 저도 같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는데 실제 갔다 오고 나서 그 아이들도 인정을 했는데 뭐냐면 이거죠. 장소가 바뀐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잘할 거였으면은 뭐 굳이 여기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적응하는 시간도 상당히 좀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조금 아쉬웠던 그런 상황들 갔다 오고 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띄고 있는 이제 지인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방학 때만 되면 이상하게 그쪽 지역 아이들이 없대요. 아무래도 그 타 지역에서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 위해서 사실 이 대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주는 그냥 자기 영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좀 아쉬운. 실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분위기 변화라는 그 어떤 이유 하에 약간 그 밖에 나갔다 오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좀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처음에 입반할 때부터 저는 딱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한 1개월만 수업 듣고 이렇게 반대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사실 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친구들 계속 할 친구들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건 어쨌든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써봤습니다. 타지역 친구들은 어쨌든 그 2월 마무리가 되면 또는 1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로는 보지 않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신경을 써주지 않을 것 같다.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죠. 제가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완화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간 듣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 자체를 크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방학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대치라든지 윈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담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를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발표 여기까지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제 조규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될 때 다시 한번 나와서 또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잘 알긴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이랑 그다음에 수시 관련해서 좀 제가 이제 작년에 상담했었던 내용들하고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요 어머님들이 아이들 수시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표부터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의 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2014년도 이제 전형별로 모집 인원 정리한 표고요. 가장 마지막 2014년도에 대한 내용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가 정시고 나머지가 수시인 건데 17개 대학만 모았을 때 그런 거고요. 전체 전국에 있는 거를 따져주면 한 80% 정도가 수시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아직도 수시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표는 각각 대학교에서 얼마나의 정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변동사항은 건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였다가 조금 상승을 해서 42%가 됐고요. 시립대는 46%였는데 조금 낮아져서 44%로 좀 줄였어요, 비율을. 그래서 그 정도가 변동사항이고 나머지들은 한 40% 정도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내용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시기가 3학년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정시보다는 수시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시는 그냥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정리하고요. 수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 특이사항은요. 올해는 고대가 제일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 잠깐 먼저 볼까요? 서울대 작년부터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평가라고 해서 교과목을, 그러니까 생기부를 반영하는
죄송해요. 성적표랑 이제 생기부를 반영하는 전형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고대가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을 해가지고 교과목의 20% 정도를, 그러니까 비율의 20%를 교과로 반영을 하는 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비율은 정시 인원의 한 30%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높은 비율로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원래는 수학이나 과학에 이 과목을 꼭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대도 과탐 응시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원래는 2과목을 들어야 서울대를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면서 대신에 2과목을 이제 응시를 했을 때 가산점을 조금 주는 걸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2과목을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다만 2과목을 했을 때 조금의 유리함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시립대와 성균관대가 조금 같은 형태로 살짝 바꾼 것이 인문계열에 대해서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원래는 35% 정도를 수학을 반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문계열에 한해서는 30% 정도로 비율을 감소를 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원래 영어 과목에 대한 반영이 되게 적었었는데 이제는 영어 과목도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변환 점수를 적용을 할 거다라는 취지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시에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사실 좀 이렇게 엄청나게 특이한 사항은 아닌데 뭐 중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원래 2과목에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는요, 전형별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보통 수시에서 가장 양대 상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형별로 경쟁률이랑 그 다음에 충원율 위주로 정리한 표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지금 8.8대 1,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둘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5대 1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경쟁률은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 등급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 좀 더 낮겠죠. 그리고 충원율은 뽑는 인원 대비해서 이제 추가 합격을 얼마나 했느냐를 표현한 퍼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장 추천 또는 교과 전형들은 충원율이 높아서 이제 추가 합격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합격이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이 이제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이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가 좀 더 경쟁률이 낮아요. 근데 가끔 일부에서는 종합보다는 좀 더 낮은 경우도, 높은 경우도 가끔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셔서 좀 확인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좀 정확한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표는요, 대입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로 흔히 불리는, 그러니까 반영하는 이제 비율이 서류도 있지만 이제 교과가 좀 많죠. 그래서 그 전형들에 대해서 각 학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인원수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제한을 받은 학생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일단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요 서강대라던가 중앙대라던가 외대, 시립대, 홍익대 등이 지금 인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인원들을 늘렸어요. 올해 특별히 좀 늘려가지고 학생들 수를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학생들 풀이 늘어나면 이제 서류 평가도 동시에 병행하는 학교에서는 내가 서류에서 놓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받아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과만 100% 반영하는 학교에서도 사실은 늘린 학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능 최저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을 조금 방지하겠다, 예방하겠다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일단 교과목 100% 반영하는 학교나 서류나 면접을 동시에 병행해서 반영하는 학교들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시립대나 숙명여대나 외대나 홍익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만 100% 반영을 해서 그걸로 그냥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비율은 조금씩 달라요. 20%도 있고 10%도 있지만 출결이나 서류나 면접을 병행해서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학교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 학교마다도 다르지만 전형마다 또 다르고요. 계열마다도 조금씩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자세한 상황은 이제 학교 입학처에다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좀 넘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여기도 빨간색이 보이시죠? 이 빨간색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좀 완화된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라던가 성대라던가 서강대라던가 중앙대 같은 경우가 최저 등급을 좀 완화해줬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완화한 건 아니고요. 보통 완화되는 그 대상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조금 완화를 해준 추세가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미적분과 기하, 그러니까 수리 영역에서 1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확통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중에서 한 15% 정도가 확통을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한 85% 정도가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사실은 최저 등급이 완화된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자연계열끼리만 경쟁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계열이 좀 더 최저 등급이 낮아지는 그 역할을 죄송해요. 수능에서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인문계열에 대해서는 조금씩 완화해주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원래 작년까지 이제 반영을 하는 대학교와 안 하는 대학교가 좀 나뉘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거의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다시 한번 했고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성평가는 이제 등급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특에 써있는 내용만으로 평가를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급 변환이라고 하는 학교들과 성취도 비율을 일단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등급 변환은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A, B, C 등급이 나뉩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등급에 맞는 점수를 변형해서 그걸 대입을 해줄 거야, 반영을 해줄 거야 라고 발표한 학교들이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연대라던가 순실대, 중앙대, 이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3개를 하면 3개 다, 4개를 하면 4개 다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학교들은 그 중에 잘 본 3개에 대해서만 반영을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해준 학교니까 여기서는 사실 학생들마다 조금 유리한 학교들이 좀 있겠죠. 그것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취도 비율은요. 그 등급에 따른 비율을 사실 학교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등급이 50%고 B 등급이 30%고 C 등급이 20%다. 이런 식으로 등급에 대한 비율을 주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점수들을 조금 다르게 반영을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학교예요. 여기는 조금 반영비율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등급 비율이 낮으면 점수를 좀 높게 주고 A 등급 비율이 높으면 같은 A 등급이지만 점수를 좀 낮게 줄 거야 라고 발표를 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 전형 정리를 한번 하면요. 일단은 최저가 아무래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잠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능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시로 우리가 최저 있는 전형으로 뽑았는데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그것들이 이제 정시로 2월이 된 인원들을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37,0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수도권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교과에서 뽑는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한 27,000명 정도 되고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한 38,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0% 정도는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수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시 아까 아무래도 조금 기준을 낮춰주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방심할 수 있는데 사실 방심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좀 최선을 다해서 정시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교과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대학교는 이제 내가 공부했던 전 교과를 다 반영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던 학교들이고요. 오른쪽의 대학들은 이제 계열별로 우리는 뭐 자연계라면 자연계에 관련된 교과들만 반영을 할 거다. 아니면 인문계라면 인문계에 관련된 교과를 반영할 거야라고 발표했던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전 과목, 전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을 좀 버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선택 교과 부분은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택 교과도 조금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좀 유리한 학교들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종합전형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이랑 차이는 도대체 얼마큼 나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경영대 기준으로요.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 교과 전형들의 입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빨간색이 학종, 종합전형의 입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학교별로 종합전형이 이제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열적합이라던가 아니면 학업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계열적합에 해당하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연대가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편이죠. 한 0.9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내신 등급보다 0.9등급 정도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대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가 한 2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요. 기계공학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고대부터 또 비슷한 학교들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종합 전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는 이제 계열적합 전형이었고, 고대가 작년 기준으로 기계공학에서 학업우수밖에 안 뽑았어요. 계열적합 안 뽑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업우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제 학업우수는 종합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교과랑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좀 적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앙대가 조금 높죠. 여기가 한 2.3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생기부를 중요시하는 학교들이 이 차이가 크다라고, 큰 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대라던가 시립대라던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럼 이제 종합전형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내용은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설명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2학년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생기부를 받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학생부 생기부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 생기부가 과연 잘 써져 있는 거냐,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라고 좀 약간 이제 읽어보시면서 좀 평가를 하실 때,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대책 마련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올해죠. 2022년도에 약간의 변형이 있어요. 지금 연례 평가 요소가 이렇게 4가지였거든요. 학업 역량, 적합성, 빈성, 발전 가능성. 근데 올해 이제 서울에 있는 좀 주요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서 평가를 한 게 어떻겠냐라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전공 가이드북을 보니까 아직까지 평가는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올해 이제 평가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얘가 올해 발표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밑에 부분이 사실 차이점이에요. 위에 2가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밑에 이제 인성이랑 발전 가능성 부분이 공동체 역량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약간은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학습이 많고 이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 부분 보이시나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꾼 이유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공 관련 활동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지원하는 과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석할 요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너의 진로 탐색을 한 활동을 그냥 우리는 평가할 거야 라고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은 진로가 변경됐을 때 학생들이 뭐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열어줬다라고 해석을 조금은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으로는 이 부분, 네, 수상 경력 안 들어가고요, 독서 안 들어가고, 봉사 안 들어가고, 자율동아리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봉사는 조금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도하셔서 봉사활동을 간 거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봉사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를 아예 미반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거랑 연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도록 네, 진로 희망 분야를 아예 변형을 안 할 거다. 그냥 네가 너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면 우리 그걸 정당하게 평가를 해줄 거라고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돌아가네요. 네,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맨 첫 번째 이제 학업 역량 얘기를 할 건데요. 학업 역량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가 수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느냐. 그래서 사실 그 세특의 학업 태도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수업 참여를 하는지, 뭐 발표를 열심히 하였는지, 아니면 학생들과 토론을 열심히 하였는지, 자료를 열심히 조사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고려한 다음 요소가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다면 그걸 가지고 학생 스스로 추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주제가 발견되는 그런 활동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해를 했건 이해를 하지 못했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부분들을 그냥 궁금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역량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발견을 했으면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심화 탐구와 발표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심화 탐구가 좀 더 중요했어요. 학생이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어려운 내용 아니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고민을 하면 그 고민된 내용을 가지고 숙제나 뭐 레포트를 제출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세특에 실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내용만 세특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발표로 꼭 이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다면 그 발표 수업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발표를 안 했다라고 하면 네, 요 탐구 내용이 있으니 발표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3학년 때 사실은 세특을 마무리를 해야 될 때 꼭 신경을 쓰셔서 내가 세특에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심한 탐구가 있다 그러면 3학년 때는 무조건적으로 발표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네, 참고하셔서 네,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또 다른 요소. 네, 당연히 성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성적 추이와 그 다음에 관련된 성적들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파란색은 전교과고요. 빨간색은 주교과. 그 다음에 초록색, 연두색이죠. 연두색은 수학과학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학생의 예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이제 전교과는 이런 등급을 받았는데 주교과라는 건 국영수사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영수사과는 전교과에 비해서는 좀 잘했고 특히나 수학 과학만 모아놓고 보니까 이 녀석 수학 과학은 되게 잘하네 라는 거를 대학교에서도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성적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를 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가 주로 보고 싶은 과목들이 어떻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적이 하락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대학에서는 이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좀 짧게 제가 해가지고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라는 평가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대학에서는 버린 과목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거. 네, 그것도 조금 지원할 때 체크할 만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요 내용은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각 과별로 어떤 포인트들을 위주로 평가하는지를 정리한 건데요. 각 과별로 기억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사고력 부분이에요. 과학과나 사회과, 그다음에 영어과는 의사소통을 조금 더 중요시하지만 수학과 같은 경우에도 정보 처리, 추론,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국어과도 사고 역량, 활용 역량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생기부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3학년 때 생기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걸 조금 강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부분이 의사소통.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영어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2학년까지의 세특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또는 부족하다면 3학년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3월달 죄송해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전공 역량 파트인데요. 사실 전공 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탐색 역량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전공에 그 어떤 인재상을 하는지 정도는 사실은 분석할 필요는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대 같은 경우 똑같은 경제학과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연대 같은 경우는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이런 형태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전남대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 그러니까 실천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에 지원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좀 보여줘야 하는 나의 능력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 발표를 한다고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모델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모델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 연대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뭔가 발표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3학년 혜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학교의 그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학교마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습니다를 대학교에 이제 반영을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편제에 속하지 않은 과목들인데 듣고 싶은 과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제 수학을 만약에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작년에 상담을 하면서 많이 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 제가 교과 전형에서 서류나 면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사실 교과 성적이 좀 내가 낮은데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그걸 많이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될 만한 아이를 갖고 왔는데 지금 두 학생입니다. 한 학생은 둘 다 이제 고대 경영대 합격한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그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학생은 최초학,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그냥 합격한 학생이고 두 번째 학생은 예비 22번 학생인데 고대 경영대가 요 전형이 작년 요때 예비가 120번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 22번이면 사실은 뭐 엄청 뒷번호는 아니었고 좀 앞번호인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죄송해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평균 등급이요.
최초 합한 학생 같은 경우는 1.68 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한 부분 학생은 1.37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나 면접이 지금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 0.3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최초 합을 하고 한 명은 추가 합격을 했다라는 거,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기재 내용 이제 읽어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접목을 하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요. 밑에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법칙들을 공부를 하긴 했어요. 뭐 배포대 법칙이나 그레이션 법칙 같은 걸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공부를 하고 발표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실생활 접목하는 행동들이 좀 더 좀 고평가를 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수능 최저 등급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2월 인원이 많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이 1.39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이제 바이오 시스템의학부 합격한 학생인데 이 바이오 시스템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4.8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최저가 좀 낮은 편이고 지금 이 학생이 다른 대학교들에 이제 지원을 한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의예과 위주로 지원을 했죠. 요 학교들마다 물론 최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학교마다 한 4.7 아니면 뭐 3.5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요 학부들보다는 최저가 질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들은 전부 다 합격을 했는데 최저를 충족을 못하면서 전부 다 떨어진. 네, 그래서 결국은 고대 요 학교를 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이제 진로 변경을 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진로 희망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올해부터는 사실은 대학에 이제 미반영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보시면 1학년도 화학, 2학년도 화학, 3학년도 화학. 그래서 학생부 기재사항도 보시면 대부분이 약간 환경에 관련된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패류 폐사라던가 아니면 생명과학 실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집중을 했었는데 요 MSG에 대한 통념 비판하는 PPT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진로가 이제 식품영양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원을 식품영양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진로들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케이스로 적합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로도 받고 거기에 대한 활동도 충실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좋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사실 진로가 바뀐다고 해서 이 학생이 가진 강점이 사그라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장점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라면 진로를 바꾸는 거는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차이가 나는 진로들은 조금은 피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과로 변경하는 것들은 뭐 가능하다라는 케이스, 그걸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생기부의 역할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 학생이 이제 서강대 경영학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형이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서강대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이고요. 1차 전형. 사실은 같은 건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점이 자소서 그때 이제 요 학생 지원할 때는 자소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어디에 제출하느냐의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똑같았습니다. 평가 기준이 똑같았는데 하나는 경영학을 지원을 했고 하나는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을 했는데 약간 생기부가 경영학 쪽에 맞춰져 있었다 보니까 경영학은 합격을 했고 그 사회과학 계열은 불합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기부 분석이 이제 본인이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조금 이제 고2, 2학년 생기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학년을 대비하시니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학생은요 되게 특이한 학생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합격을 했어요. 최초 합이고요. 근데 이제 등급이 2.61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어디를 이제 합격을 했나 봤더니 성균관대, 유니스트, 포항공대 과들은 요렇게고요. 지금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물리학, 수학, 그리고 수학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정리해서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물리랑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고, 요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관련 과목들에 대한 등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등급이 좀 낮더라도 내가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학종에서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상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학생이 제일 조금 높죠. 3.03이에요. 3.03. 일반고 학생이고 합격은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네. 근데 이제 요게 좀 특이한 사항이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으로도 썼어요. 똑같은 학부를. 근데 얘는 합격을 했고 얘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형명이 보시면 학업우수 계열적합이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 학업우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계열적합은 최저가 없습니다. 나머지들이 지금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다 떨어지고 지금 최저가 있는 학교가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내가 모의고사를 좀 잘 봐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과감하게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은 생기부에 조금 자신의 강점이, 학생의 강점이 좀 잘 표현이 돼 있고 내용이 좀 좋아야겠죠. 그리고 관련 과목들이 관련 교과들의 성적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실제 케이스들은 이 정도 준비를 제가 했어요. 아무래도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제 여쭤보셨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성적에 따른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성적이 한 1.5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이제 2학년 마무리를 하고 생기부나 이제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까를 예상을 해본 건데 3학년 1학기 성적이 좀 중요하겠죠. 3학년 1학기 성적을 보면 예를 들어 1.0을 받았다. 그러면 평점이 한 1.42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대학교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고 뭐 전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냥 과목별 점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점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2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도 괜찮은 아이, 모고도 생각보다 잘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생기부는 나쁘지 않은데 모고가 조금 약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점수가 일반적이진 않죠. 1.5가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케이스 보실게요. 생기부나 모고가 둘 다 좋다. 사실 모고가 좋고 생기부가 좋으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아직 경제나 경영대학교들이 아무래도 강세다 보니까 거기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학생이 원하는 가장 높은 학교 지원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가 좀 불안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 연대라던가 한양대 위주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연세대 치의예가 활동 우수 전형은 최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저가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죄송해요. 확인 잠깐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 과학 중에 하나를 반영을 하고 2학 4 정도 되는 최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달성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비적분을 선택을 하면 1등급 받기가 예전보다는 쉬워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최저가 완화된 듯한 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잘하는 학생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반영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서울대라던가 고대라던가 이런 학교들을 제가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은 학생이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좀 못했다, 2등급 정도 맞았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걸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사실 크게 달라지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평점이 조금 높아졌으니까 이제 의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낮은 합격 컷을 가지고 있는 의대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모고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보다도 조금 더 낮은 학교들을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보이시나요? 중앙대 경영. 중앙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요번에 중앙대에서 최저 등급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영어 과목을 1등급과 2등급을 다 1등급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2등급을 받아도 중앙대에서는 나 영어 1등급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중앙대가 이제 4.7 정도 되는, 4.8 정도 되는데 내가 영어를 1등급을 받았다 또는 영어를 2등급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강점으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궁금하실 만한 중위권 사례 하나 가정을 해봤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가 한 3.47 정도 되는 학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를 잘 봤을 때랑 3학년 1학기를 조금 못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정을 했어요. 3학년 1학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과목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겨울방학 때 할 거니까 되게 잘 봤다, 1.5 정도를 받았다 라고 약간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평점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한 3.08 정도로 확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학교들을 추천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맨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조금 많이 우주상황을 하긴 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을 봐줬으면 좋겠냐면 뭐 서울대라던가 고대 그 컷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낮지는 않다. 이 정도 되는 애들도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생기부가 좋고 내가 모고가 되게 잘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를 우주상향으로 할 수는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 지원할 만큼 제가 추천, 너 여기 한번 해봐라고 하는 케이스들은 요 밑에 상황이지 않을까. 시립대라던가 건대라던가 이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하고, 네가 지금 성적도 상승 추세에 있고 3학년 1학기 굉장히 잘 받았고 생기부 관리 조금 잘하면 아마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교들 제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같은 점수대를 가진 학생이 만약에 이제 성적을 좀 잘못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할 거냐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성적이 상승세였다가 갑자기 확 꺾였죠. 그래서 사실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기부도 사실 요 정도 그 학생이 생기부를 잘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원래 같으면 이 학생은 안정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국민대라던가 아니면 숭실대라던가 뭐 약간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을 추천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저는 그냥 정시에 집중하겠습니다. 저 수시로 그냥 걸릴래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점수가 이렇지만 생기부를 통해서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생기부로 역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3학년 때 내신 관리 잘 하면 이 정도 학교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요 경우는 이제 생기부가 굉장히 지금도 좋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내가 모의고사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으면 이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제가 어떻게 상담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1월에 상담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진짜로 저희 재원 학생 상담한 내용인데 개인 정보가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블러처를 해서 약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처음에 상담한 내용이에요. 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자, 생기부를 이렇게 작성해보자 라고 상담한 내용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와서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들은 그 학생이 갖고 온 걸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했던, 아니면 조금 수정 필요해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정해보자 라고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학생이 되게 열의가 있었어요. 내가 생기부를 좀 잘 관리를 해서 좀 좋은 데를 가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해가지고 되게 좀 많이 찾아오고 상담을 자주 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전략을 가지고 3학년 생기부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케이스에 가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고3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고요. 설명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부터 7월까지 쭉 나눠놨고요. 첫 번째로 1월부터 3월까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래서 정시파나 수시파나 둘 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정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과목들에 대해서 모든 과목을 챙길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정시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국어라던가 수학, 미적분이라던가 확통이라던가 본인이 지원을 할 과목들에 대해서는 겨울방학에 내신 준비도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고3 내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EBS에서 나온 수능 교재들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정시 준비랑 내신 준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파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수능에서 볼 과목들에 대한 내신은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시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가 내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저 등급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아예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은 수능 준비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집중도를 다르게 양쪽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 기본 심화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험수수 정시반이 개설이 돼서 레벨별로 약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반 개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 제일 중요한데요. 내신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부분 학생들, 그러니까 미적이나 확통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나 수투에 비해서는 선행이 진짜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수업의 첫 시간에 들어가서 미적분을 한 사람하고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정말 극소수만 미적분을 했어요.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을 한 아이들이 있는데, 좀 오래전에 확통을 선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까먹고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겨울방학 때 좀 확실하게 좀 잡고 여러 번 유형들도 많이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이번 주에는 조금 어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상담을 했던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요 아이는 이제 내신 수시파예요. 근데 이제 요거 보이시나요?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통계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자라는 걸 상담을 한 케이스라서 이거 갖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4월하고 6월에는 저희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정시파든 수시파든 내신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정시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과목들, 미적분, 확통, 아니면 국어 과목들에 대해서는 내신 대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파는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덜 없이 그냥 집중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능 특강과 모의고사 기출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그리고 그 변형에서 문제를 내게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형 문제들도 자꾸 보여주면서 내신 대비 진행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교재들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바로 앞에 다가오죠. 그래서 육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육모부터가 조금 본격적인 수능의 예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모부터는 재수생들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내 등급이 조금 대학생들끼리의 등급이 아니라 재수생이 포함된
등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해야 내가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때는 실전모의고사 특강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강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시간을 측정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작년 기출이라던가 재작년 기출이라던가 이거를 이제 과목별로 시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통째로 비워서 국어 한번 해보고 수학 한번 해보고 영어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진짜로 그 수능 시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컨디션 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이때부터는 이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뭐 수학 100분, 뭐 국어 뭐 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 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루를 통으로 비워서 뭐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그 하루를 그냥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하는 날로 해보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모의고사 특강에 썼던 시험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 2, 3월에 개강을 했던 내시 대비반, 그러니까 미정이나 화통의 내신 대비반이 본격 수능 대비반으로 다시 한번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수준별 자체 교재를 가지고 모의고사 좀 어려웠던 것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 이제 EBS 좀 어려웠던 고난도 문제들 아니면 유형 정리할 수 있는 유형 교재들을 좀 각 반별로 따로따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맞춤 수업반이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동안 6월달까지 준비를 해봤더니 나는 요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수1이 조금 많이 약한데 수도 잘해. 그러면 수1과 뭐 선택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개별 진도를 맞춰서 교재를 진행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7월부터 개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뭐 부모, 신모, 수능 대비해서요. 뭐 특강은 계속해서 개설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또 특이사항이 논술 수업 개설을 할 예정인데, 요게 이제 이게 본인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에 기출된 내용들 그리고 그 기출된 학교들과 비슷한 형태로 기출이 되는 다른 학교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저희 그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좀 요거 추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다른 건 아니고요.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현재 2학년 이제 아이들이죠. 그때 제가 사실 그 1학년 예비 고1 때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약간 이제 뭔가 아이들 생각이 좀 잘못됐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수상이 이제 기록이 안 되죠. 수상 실적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이 애초에 이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걸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한대고 같은 경우 1학년 아이들이 그 애들이 안 나오니까 경시대회가 폐지가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는데, 요거를 그나마 3학년 때 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지금 고2부터는 수상 실적이 기록이 되지는 않지만 이거를 세특에 녹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경시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을 선생님 뭐 이렇게 행특이라든지 이런 진로활동 구간에다가 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상 실적과 상관없이 그 경시대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 사항들을 세특에 그나마 녹여서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독서를 대학교에서 미반영해요. 독서 자체를 사실 애들이 또 안 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특 부분에 녹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수학에서 어떤 단원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그 단원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었다. 이런 부분들을 세특에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안 들어가지만 세특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인 활동 부분을 좀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건 어쨌든 이런 거 해보, 어쨌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3학년 때 그나마 내가 지금 생기부가 좀 빈약하고 뭔가 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세특 부분을 좀 녹일 수 있게끔, 뭐 경시, 뭐 상 못 받는데 어차피 못 받을 거 뭐하러 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출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가라로라도 좀 이렇게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부랴부랴 좀 이거 좀 아이들이 지금 1학년 아이들이 막 진짜 경시대회 애들이 한 명도 안 나와서 폐지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아이들이 정말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고 삼아 제가 지금 빠르게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그거 올려주시면 빠르게 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관 팀장님 여기 같이 나와서 네. 질문 올라온 것 같은데. 중간에 그 통신 장애 때문에 어쨌든 좀 이것도 좀 이상했죠. 왜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오늘 영상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영상을 좀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못 들으셨던 부분, 뭐 나갔다 이제 재접근 하시면서 못 들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그거 보시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예비 고3 아이들 이제 우리 교원 팀장님께서 아이들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사실 그 프로그램을 안에는 넣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생기부라든지 그 입시 관련 그 상담 자체를 저희 학원에서 하면 안 된다는 교육 정지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재원생 아이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신청을 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아이들 상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개별 질문을 조금 이제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개별 질문 좀 진행을 하고 오늘 뭐 설명회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